비트 연산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 연산자. 자, 비트 연산자는 컴퓨터의 최소 단위인 비트를 다루는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 연산자는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여러분들이 당장에 이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많이는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뭐 하드웨어를 제어하거나 뭐 이럴 때는 비트 연산자가 좀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이 비트 연산자는 여기 요 바이너리 컨버트닷컴을 가시면 조금 더 이제 그래피컬하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 가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자료형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야 되긴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1이다라고 하면 얘가 이 총 8비트, 한 바이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불이 이렇게 켜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로 따져가지고 여기에 불이 켜져 있으면, ON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오프로 되어 있으면 꺼진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제 2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2가 되는 게 아니고 이진수기 때문에 얘는 0과 1로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올림이 돼가지고 이쪽에 불이 켜지는 거죠. 만약에 3 그러면은 어때요? 어디에 불이 켜져요? 여기에 불이 2개가 켜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더 자세히 또 보려면 여기에 계산기를 확인하시면 계산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래머용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래머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비트로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10진수, 여기가 헥사 16진수, 옥탈 8진수, 바이너리 2진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1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큐워드, 디워드, 워드, 바이트 순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2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127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127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가 2의 0승 자리, 2의 1승 자리, 2의 2승, 3승, 4승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아예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2의 0승 1, 2의 1승 2, 4, 8, 16, 32, 64, 128 이게 계속 2배씩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64비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 8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8비트가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64비트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공백을 둔 거거든요. 이렇게 한 애를 3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줄였어,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7이에요. A가. 그러면 여기에는 7이 얘거든요. 왜 그러냐면 1, 2, 4. 이거 3개를 더하면 7이죠. 근데 이 7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진수로 2로 나눠가지고 2, 3은 6. 그죠? 그러면 1이 남죠. 자, 2, 1은 2. 그러면 얘도 1이 남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111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원래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0 뭐 예를 들어서 12다. 그 111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나눠가지고 2 언제 나눠가지고 이거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여기에 얘네들을 참고해 갖고 이제 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비트를 어쨌든 다룰 때 쓰는 요 기호가 연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참고로 여기가 2개짜리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AND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자, 여기다가 잠깐만요. 저게 조금 깨져 가지고 자, 이쪽에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보시면 AND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비트 단위 AND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단위 AND 연산. 자, 이렇게 하는 거는요. 비트 단위 우화 연산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익스크루시브 우화인데 AND는 아까 우리가 했던 논리 연산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참일 때 만족하는 거고요. 우화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만족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익스크루시브 우화는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만족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서로 같으면 서로 다르면 이게 이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 요거는 뭐냐면은 비트 단위 낫이에요. 낫. 보수 연산이라고 해서 비트 단위 낫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시프트 연산이라고 해서 왼쪽으로 비트를 이동하는 겁니다. 왼쪽 시프트. 요거는 오른쪽 시프트예요. 오른쪽으로 비트를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의 값을 왼쪽으로 지정한 비트 수만큼 이동하는 게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 자, 지금 얘가 이렇게 지금 2개가 지금 값이 들어있죠. 앞에 64비트에 0으로 되어 있는 건 다 계산 그냥 빼고 요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A and B 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논리연산자에서 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은 참이고 0은 거짓이라고 했을 때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 1, 1은 참이죠. 근데 1, 0은요. 한쪽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0, 0은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이 나옵니다. 3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자, 여기서 인터랙티브 쉘에서 직접 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A에다가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A에다가 7 넣고 자, B에다가 3 넣고 A and B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3이 이렇게 나와요. 3이.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우화죠. 그럼 한쪽이 참이면 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참이니까 참, 거짓, 참. 한쪽이 참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거짓으로 따지면 다 거짓이죠. 그래서 얘가 A와 B를 그대로 우화 연산을 하면 7이 나옵니다. 자, 익스크루시브 우화예요. 자, 익스크루시브 우화는 B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왜 B가 나오느냐? 자, 여기 보시면 서로 같죠? 같으면 0이에요. 다르면 1입니다. 얘도 지금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4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 익스크루시브 우화는 뭐 암호할 때 그럴 때도 또 많이 써요. 암호. 자, 그러면 요거는요. 뭐냐면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A가 지금 7이 들어 있죠. A가. 그러면 얘를 not A 그러면 이거를 다 뒤집는 건데 자, 7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걸 뒤집어 버리니까 얘를 0은 1로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다 뒤집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마이너스 8이냐? 자,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기로 자, 마이너스 8는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처음에 마이너스 8을 이 키보드로 치면은 키보드 쳐도 되네요. 자, 예전에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키워드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64비트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키워드 그러면은 32비트. 한 번 누르면 워드 그러면 16비트. 바이트 그러면 8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64비트로 하지 않고 그냥
자, 8비트만 한번 보자고요. 8비트를 보면 여기 맨 왼쪽에 여기 비트 있죠. 여기 비트가 이제 부호 비트라고 해갖고요. 이거를 이제 부호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부호를 쓴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이면은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걔가 안 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0이 되면 안 쓴다 그러면 다르겠지만 0이 되면 플러스 1이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자체는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전체가 다 들어있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빠져요. 이렇게.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은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8이 아까 요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그냥 8비트라고 계산하고 1바이트라고 계산하고 한번 얘기해 보면 여기가 부호 비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0이면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1을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마이너스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1이 이거고 여기다가 그럼 1만 붙이면 마이너스 1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게 여기다가 만약에 1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0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결과는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하고 올림이 돼가지고 결과는 여기에 어떻게 돼요? 1, 0, 0, 0, 0, 0, 0, 0, 1, 아니 01이 아니라 11이 된단 말이에요. 11. 0이 안 되잖아요. 0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다가 부호 비트에 그냥 마이너스라고 표시하는 1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2의 보수를 취해요. 자, 그러면 자 얘를 마이너스라고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1의 보수라는 걸 합니다. 1의 보수라는 거는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0을 1로, 1은 0으로. 그러면 얘가 다 0, 0, 0, 0, 0, 0, 1을 다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1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게 2의 보수예요. 2의 보수.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1을 더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0000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1을 결국에는 얘가 계속 어떻게 해요? 2로 표시할 수 없으니까 여기가 0 되고 여기가 또 올림으로 올라가고 보니까는 여기가 또 0이고 올림으로 올라가고 0이고 1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얘네들은 다 0이고 마지막에 1이 바깥으로 빠지면서 이거는 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에는 0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프트 연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프트. 자, 시프트 연산은 자, 여기에 이제 1, 2, 4, 8, 16, 32, 64, 128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1은 결국에는 요거거든요. 8개만 이제 보면 8비트만 보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이 여기가 한 칸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1승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한 칸 이동. 2칸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2칸. 그죠? 3칸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3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릿수가 올라간 거에 따라 가지고 값이 달라지죠. 왜요? 여기에는 한 칸 왼쪽으로 갔더니 2, 또 한 칸 왼쪽으로 갔더니 4, 또 한 칸 갔더니 8 이렇게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 쉘에서 잠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을 왼쪽 시프트로 한 칸 이동하면 2가 되죠. 2칸 이동하면은요 4가 되고요. 3칸 이동하면 8이 되고 계속 2배씩 올라가네요. 그쵸? 네. 계속 올라가죠? 네.
자, 이 왼쪽으로 가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2. 곱하기 2. 왼쪽으로 가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얘가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2배씩.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요. 계속 이렇게 64에서 한 칸 갔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32로 가는 거죠. 또 한 칸 가면 16.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64에서 한 칸 오른쪽 시프트 하면 32. 두 칸 오른쪽 시프트 하면 16. 네. 이제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곱하기하고 나눌 때 있잖아요. 저 시프트 연산이 그냥 그 곱하기 나누기보다 속도가 빠르답니다. 속도가 빠르대. 그래서 저 시프트 연산을 쓰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잠깐 그 관련된 연산을 잠깐 한번 봤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A에다가 1을 더하면 여기에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자, A가 지금 7이죠. 자, A에 자, 한 칸 이동하니까 왼쪽 시프트니까 곱하기 2가 돼서 14가 되는 겁니다. 두 칸 이동하면요 28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 연산자 관련된 내용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갈 때 비트 연산자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게 이제 포맷이라는 걸 이용해서 점 제로필 8 그러면은 얘가 이제 8비트로 표현할 때 이제 쓰는 거고 32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32비트, 64는 64비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쓰는 건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주 중요한 연산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 리스트, 문자열, 튜플 이거 전부 다 멤버십 연산자 썼었죠. 자, 이 멤버십 연산자는요. 구성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때 쓰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값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데 우리가 각 연산자마다 연산의 결과가 딱딱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얘는 파이썬에만 있는 좀 독특한 특별한 연산자고요. 여기 연산의 결과를 보면 true, false예요. 보니까 아까 관계 연산자도 true, false, 논리 연산자도 true, false, 지금 얘 멤버십 연산도 true, false다. 아셨죠? 멤버십 연산자. 그러면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는 in과 not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in은 말 그대로 값이 있으면 true, 값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false가 나오는 거고요. not인은 반대죠.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true, 존재하면 false인데 형식이 이런 식으로 값과 변수명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변수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이 올 수도 있다. 잠깐만요.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 요거를 한번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이썬을 하다 보면 파이서닉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이서닉이 무슨 뜻이냐면 파이썬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관계연산자로 보면 지금 얘가 A가 1과 같거나 혹은 또는 A가 B와 같거나 또는 A가 3과 같거나 이렇게 오화연산으로 했었죠. 자, 이거를 이 멤버십 연산으로 표현하면 이게 돼요. A가 가지고 있는 값이 1, 2, 3 중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있으면 어때요? true. 없으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요 변수명과 값은요 반드시 이터러블 해야 됩니다. 지금 얘는 뭐예요? 튜플이죠. 그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냥 단순히 그냥 1 혹은 3 이렇게 썼어요. 이게 에러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직접 이제 여기서 파이썬에서 한번 해보면 자 1, in, 1 이거 에러입니다. 에러. 여기 잘 보시면 예, int는 is not iterable, iterable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는 반드시 와야 돼요. 뭐가 iterable. 그래서 문자열, tuple, 그 다음에 뭐 리스트, 딕셔너리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올 수가 있어요. set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터러블에 관련된 애들이 여기에 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리스트 이렇게 자 이렇게 리스트 1, 2, 3이 그 안에 1이 존재합니까? 그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얘가 이터러블이죠. 그러면 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true, false니까.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대로 여기다가 날인 이렇게 쓰면 없으니까 얘는 true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있으니까 false가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자 그러면 한번 멤버십 연산자 한번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멤버십 연산자 .py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나 받을 거예요. A라는 변수에. 그래서 A라는 변수에 input 자 입력을 하나 받아 주시고요. 자 A라는 변수에 그냥 int로 형을 변환시켜 줄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문자로 주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문자로 주게 되면 에러가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숫자 형태로 입력한다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 자 사용자가 입력한 이 값을 자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A가 1 혹은 2 또는 3과 같으면 얘가 true가 되는 거예요. 1 true죠. 자 2 true죠. 3 true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3을 입력하면 여기는 false, 여기도 false, 여기는 true. 5하니까 한쪽만 true니까 다 true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산을 한 결과고 이제 직접 저 멤버십 연산으로 확인을 해보면 프린트를 이용해서 자 A가 지금 1, 2, 3 이렇게 1, 2, 3 중에 있어요 라고 하면 지금 트루 나오죠. 그렇죠? 자, 두 번째 2 트루 자, 3 트루 이번에 4 나오면 false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맞다는 뜻이죠. 그죠? 4는 여기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전체는 뭘로 바뀌냐? false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바뀐 걸 그대로 프린트가 받아갖고 출력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연산의 결과는 true, false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리스트는 안 될까요? 자 리스트 되죠. 왜요? 이터러블이 오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1 자 2 3 4면 false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인을 한번 해볼게요. 날인. 자 여기다가 자, 요거는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날인. 그러면 제가 요거를 자 1을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있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날인이니까. 자 2 false 3 false 이번에는 4를 입력했더니 4는 저 안에 없죠. 그러니까 true. 그러니까 결국에는 A에 저장된 값이
1, 2, 3 저 리스트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럼 참여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날인.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이터러블이 온다고 했으니까, 자, 이 이터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얘가 이터러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인터랙티브 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이터라고 하는 이 함수에 의해서 얘가, 자, 문자열을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문자열. 예, 값은 없지만 그럼 얘가 str iterator object 이렇게 쓰죠. at 해가지고 이 주소는 이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리스트. 그럼 리스트 이터레이터. 이것도 이터러블이고요. 자, 튜플. 자, 튜플도 이터레이터. 자, 이거는 딕셔너리죠. 딕셔너리도 딕셔너리 키 이터레이터.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set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set 이터레이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set 이런 애들이 올 수가 있구나. 문자열도 올 수가 있고요. 자, 문자열이 올 수가 있다는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파이썬 이렇게 썼어요. 파이썬. 파이썬이 지금 자 제가 P라고 썼어요. 그러면 아이고 잠깐만요. 얘가 인티저로 바꿔버리면 자 이거는 뺄게요 그냥. 자 이렇게 파이썬은 P 입력했어요. 그러면 자 P가 지금 현재 있죠. 그러니까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냥 in만 이렇게 쓰게 되면 확인해 보면 P 입력하면 P가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문자열도 아까 방금 이터 함수에 의해서 확인했듯이 얘가 이터러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자, 그대로 요거 한번 실제 코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실제 코드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코드에서는 아래처럼 if 문을 이용한다. 자, 보시면 if 자, 지금 넘버 변수의 어떤 값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넘버 해가지고 인풋하고 여기다가 번호 입력 뭐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럼 넘버의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넘버를 뭐 예를 들어서 자, 인티저로 바꿨어요. 이렇게. 자,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입력을 바꾸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바꾸면 안 되네. 자, 여기다가 자, o in 넘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린트로 자, 5가 존재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러면 프린트 5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제가 이걸 돌려볼게요. 자, 번호 입력 1. 잠깐만요. 지금 요게 타입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요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자, 이렇게 쓰면 자, 번호 입력 1. 그러면 5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되는데 여기가 지금 안 돼서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5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자, 2 입력했어요. 5가 존재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5 입력하면 5가 존재합니다. 문자열이니까. 그쵸?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인 연산자고요. 우리가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멤버십에 어떤 데이터가 그러니까 멤버의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잘 참고하시고 나중에 뒤에서 관련된 내용 할 때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연산자 중에서 자, 식별 연산자 한번 보겠습니다. 식별 연산자. 자, 이 식별 연산자는 변수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동일한 객체인지 확인할 때 쓰는 연산자예요. 자, 이것도 이제 파이썬에만 존재하는 또 특별한 연산자고 이때는 is와 not is. 아까하고 좀 비슷하네요. in, not in. 똑같죠? 그래서 is 그러면 두 객체가 동일하면 true. 자, is not 그러면은 두 객체가 동일하지 않으면 true 이렇게 돼 있어요. 형식은 여기에 이제 변수명 is, 변수명 두 번째 이런 식으로 is not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요거 한번 만들어서 예제 코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식별 연산자. 자, 파이썬에서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모든 변수는 객체로 만들거든요. 파이썬에서 모든 변수는 다 객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그 주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1이라는 변수에 7을 저장했어요. 자, A2 변수에 7을 저장했고 A3에 8을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로 얘를 한번 찍어보면 A1, A2, A3 그러면 결국에는 778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778.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주소를 한번 얘네들의 주소를 한번 다 찍어볼게요. ID. 자, 지금 제가 A1의 주소 값은 자, ID A1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B하고 C하고 같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B하고 C가 아니고 A2, A3죠. 저희 숫자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찍어보면 자,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자, A1은요.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할 때마다 이게 메모리가 달라져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의 이 그 얘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얘가 이제 어떤 메모리 영역에 저장할 때 이게 ASLR에 의해서 얘가 계속 어떻게 주소 랜덤화로 계속 바꿔서 저장한다고 그랬죠. 이 소프트웨어를 공격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걔네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메모리 보호 기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실행하면 요 주소가 아니고 다른 주소예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ASLR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ASLR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왜 얘가 두 개가 주소가 동일할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A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2고 그 다음에 여기가 A3예요.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요. 일단 7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여기가 100번지다. 그러면 지금 A1은 100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얘도 파이썬에서는 똑같은 데이터만 활용합니다. 같이.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거고요. 그리고 얘는 다르죠. 여기는 200번지예요. 여기서는 100, 100, 200이라고 제가 이제 썼지만 실제 메모리 주소는 이렇게 표시된다. 이게 이제 10진수 형태고 이거를 변환해서 이게 16진수로 변환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0x 이 주소가 나와요. 자, 어쨌든 이런 형식이죠. 그러면 지금 A1과 A2는 같은 객체죠. 같은 객체인 거예요. 얘는요. A3는 다른 객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밑에서 확인해 보면
자, 프린트로 자, A1과 A2가 어떻게 해요? 같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동일한 객체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같은 객체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거고요. 자, A1과 자, A3가 지금 확인해 보시면 다른 객체죠. 그러니까 얘는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프린트. 자, A1. 자, is not. 네. 아, 여기 잠시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is not이라고 이렇게 쓰고 A2, A1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false가 나오죠. 왜요? 같은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요. 프린트 A1과 is not. 자, A3. 자, 얘는 여기 A2 이렇게 해보면 얘는 true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잠시만요. false죠, false. 이거는 반대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동일한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